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65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시리즈 강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정지상권 제29강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13번째 강의로서 이번 강의의 주제는 법정지상권과 치료에 관한 법조항 그리고 판례, 당사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여기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정지상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게시를 해뒀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과 치료에 대해서 관련 법조항 그리고 판례, 당사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알기 쉽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가 법원에 치료 결정 청구를 했을 때 보통 몇 프로 선에서 치료가 결정이 되는지, 또 세 번째는 법정지상권자가 치료를 얼마 동안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는지, 또 네 번째는 치료를 연체하면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 다섯 번째는 치료 연체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면 임차인과 유치권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치료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이 6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알차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치료 청구 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제366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의 개념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그러나 치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치료 결정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당사자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민법 조항에 따라서 법원에 치료 결정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치료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좋지만,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법원에 결정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받는다. 이렇게 민법 제366조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당사자 간에 치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법원에 치료 결정 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치료 결정을 받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그동안 몇 프로로 치료 결정을 해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지법에서는 토지 감정평가 금액의 5%로 치료 결정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대법원에서는 토지 감정평가 금액의 7%로 결정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사자가 치료 결정 청구 소송을 했을 때 법원에서는 감정평가사에게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감정평가를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6.1144 판결 내용을 보시면 치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에 토지상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과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을 참작해서 토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법원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판례에 의하면 나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토지 감정 금액의 5 내지 7% 수준에서 치료가 결정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입지나 이용 가치에 따라서 치료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법정치상권자가 기료를 얼마 동안 연체를 하면 토지 소유자는 법정치상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민법 조항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법 제287조에는 지상권 소멸 청구권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2년분 이상의 지료 지급을 연체했을 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지료가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상권자가 그 판결 확정 후에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지급을 지체한 때는 그 지체된 지료가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분 이상인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확정 판결일로부터 2년분 이상의 기료를 지체해야만 지상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분 이상의 기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판례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기료 확정 판결이 났다고 해서 연체된 지료를 전액 바로 완납을 해라. 이것은 법정지상권자에게 너무나 부당하다. 그래서 이 지료 완납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지상권 소멸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이 판례의 요점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대법원 92-44749 판결입니다. 기료 재판 확정과 동시에 연체된 지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지상권 소멸 청구권 행사로 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법정지상권자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하다. 그래서 신의칙상 상당 기간 동안은 소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유예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결론을 보시면 법원의 기료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이미 기료가 2년분 이상 연체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연체액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정 판결 후 3.5개월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료 지급을 연체한 사건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료 확정 판결을 받고 연체된 금액을 전액 바로 납부를 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법정지상권자에게 너무나 부당하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유예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료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해라. 이것이 이 판례의 요점입니다. 그 유예 기간이 3.5개월입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기료 연체와 지상권 소멸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기료 합의나 법원에 의해서 기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기료를 지급하지 않았어도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기료 연체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이 있을 때는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기료 금액과 지급 시기를 빨리 확정해 놔야 기료 미지급 시에 그 시점부터 연체로 계산이 돼서 향후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료 청구도 하지 않았고 기료 결정 청구 소송도 하지 않았는데 기료가 연체가 돼 있다. 그것은 연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에 기료 연체로 인한 지상권 소멸 청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바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아니면 법원에 치료 결정 청구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치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상권 소멸 청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치료 연체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소멸 청구는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사표시의 방법은 구두로도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향후에 통지 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를 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송에 대비해서도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법정지상권자가 치료를 연체했을 때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에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그 지상 건물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를 청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상권자의 기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료 연체가 되어서 지상권이 소멸됐다. 이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기료 연체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면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시에 갱신 요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료 납입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법정지상권자가 기료 연체를 해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유치권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법정지상권이 소멸되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통해서 건물을 철거 집행할 때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서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 퇴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건물 점유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력을 갖고 있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퇴출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에 유치권이 있다면 건물주는 대부분 치료와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료 연체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면 건축주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해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때 건물이 철거되면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된 유치권도 자동으로 소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망의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료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기료액 또는 그 지급 시기 등 기료에 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기료 합의나 판결을 받은 것은 단지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고 제3자가 이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놓으면 건물의 매수 예정자는 계약 전에 미리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를 발급해 볼 것이고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는 지상권의 기료나 그 지급 시기 등을 미리 잘 알고 계약을 할 것이므로 건물 매도인이나 매수인 또 토지 소유자 사이에 분쟁의 발생 여지가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어서 건물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별도로 토지 소유자가 기료 협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놓으면 치료액이나 그 지급 시기 등이 등기부상에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치료를 재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제29강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해설 13번째 강의였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법정지상권과 지료에 대해서 법조항과 판례 또 당사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 곳에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저는 다음 법정지상권 제30강에서는 법정지상권과 지료를 매개로 지상 건물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층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입니다. 제1강 법정지상권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리고 지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6편의 강의를 통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제 법정지상권에 대한 강의를 모두 들으시면 이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개념과 응용사항을 이해하는 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모두 들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지금 현재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강의 목차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과 지료에 대해서 정말로 유익하고 알찬 강의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